다시 껐다 켜야 되나? 아, 정신 차려. 그럴까요? 아니 왜 피곤하지? 어제 그렇게까지 늦게 자진 어제 않았는데. 진짜 봐봐요. 어제 저 밤 9시에 상담했잖아요. 9시에 상담해서 1시간 반 넘게 방문 상담하고 10시 반 넘어서 집에 갔어요. 근데 딱 문을 열자마자 가자마자 보이는 게 우리 남편이 여기 있다마자 이어폰을 끼고 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마누라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이어폰 있다마는 걸 보면서 롤을 막. 근데 진짜 이게 원래 안 들리거든? 이렇게 하면 바깥에가 안 들리는데 이게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져. 누가 왔구나. 일단 벗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곤하지. 게임하고 이러니까. 아 그럼 저 늦게까지 안 할게. 12시 전에 꺼요. 딴 얘기로 또 샜네. 정말 이제 그 검사로 있다 보면 사실 검사는 피해자 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까지는 검사는 뭐 피의자랑 피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약간 판단하는 역할인데 이제 기소가 되는 순간 특히나 이제 공판 검사는 무조건 이제 피해자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자 편으로 이제 우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상대방 변호인이 이제 피고인 변호인이 우리 피해자 막 증인신문 하는데 너무 막 다그치고 이런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부터 이제 슬슬 화가 올라오죠. 저번에 우리가 이제 피해자 변호사로서 이제 조력을 해드린 사건도 사실 근데 피해자 변호사는 오히려 재판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이 재판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랑 이제 피고인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피해자는 뭐 방청은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증인으로서 이제 뭐 소환 당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피해자로서 말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를 그러니까 좀 의견을 좀 많이 내는 게 많이 어려워서 사실 피해자 변호사는 보통 검사실에 연락을 해서 검사님한테 좀 뭐 상대방 변호사가 피해자한테 너무 막 다그치면 좀 자제를 시켜달라거나 이런 거를 미리 사실 어필을 하긴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번에 그 사건도 그 피고인 측 변호사님이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님한테 미리 이제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검사님은 사실 엄청 열혈 검사님이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희한테 막 의견서도 자기도 쓸 테니까 같이 한번 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뭐 판사님을 한번 좀 설득을 해보자 이렇게 해주신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인 검사가 있고 사실 공판 검사는 하루에 진짜 사건이 몇십 건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일 동안 4일 재판에 들어가고 나머지 하루는 무죄 난 거 이제 뭐 보고서 쓰고 막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신문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사실 일주일에 거의 한 100건, 200건 뭐 이렇게 되는 사건들을 하면 근데 이제 좀 좋은 검사님을 만나면 사실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너무 좋은 거고 근데 너무 열정적인 검사님을 만나면 피고인 변호인으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TV에서 이제 법정물 보면 이제 검사님들이 뭐 막 재판하다가 막 걸어 나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혹시 이게 뭐 형사재판은 어차피 공개 재판이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검사들이 거의 영혼이 거의 일단은 유체 이탈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들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한 재판당 한 3분에서 5분? 이면 끝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참여재판 혹시 보셨어요? 국민참여재판은 사실 검사가 트레이닝 받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나가서 정말 해야 돼요. 드라마나 뭐 영화처럼 정말 나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뒤쪽에 그 배심원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쭉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설명해야 돼서 PPT도 미리 만들어서 PPT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제스처도 하고 나가면서 이제 뭐 마이크 잡으면서 이렇게 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배심원 그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재판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재판들은 그냥 앉아서 거의 뭐 선고는 그러니까 선고는 사실 선고가 제일 검사가 화날 수 있는 게 무죄가 나오면 이게
물론 그것도 있어요. 이제 아니 우리가 정말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죄가 나와 이런 마음도 있지만 무죄가 나는 순간 이제 바로 보고서를 써야 돼요. 무죄 검토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죄가 왜 났는지를 검토를 쫙 해야 돼요. 사건 전말부터 해가지고 증거관계가 뭐가 있고 근데 수사검사의 뭐 과오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 공판검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걸 하고 그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소한다 그러면 항소장에다가 항소 이유서까지 써야 되니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날 야근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고했을 때 다 유죄가 나면 사실 상관없는데 무죄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무죄 나면 파티인데. 와 무죄다. 형사는 사실 뭐 무죄율이 워낙 낮으니까 무죄 한 번 보기가 워낙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공판검사는 하도 이제 몇백 건 이렇게 보니까 무죄가 진짜 많이 나는데 사실 내가 이제 한 건 한 건 했을 때는 이 사건을 무죄 받기는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경찰도 사실 판단을 한 거고 검사도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검사도 기소를 하려면 그 검사 한 명이 판단하진 않거든요. 검사 적어도 그 위에 부장검사님까지 한번 거치고 아니면 좀 중요 사건이면 뭐 차장님 아니면 검사장님까지 보고를 다 하고 한 번씩 그분들이 본 사건이 무죄가 난다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얼마나 경력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다 기소다라고 판단한 게 뒤집힐 확률은 사실 많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는 나긴 난다. 그리고 약간 판사님도 그런 생각 좀 하긴 하는 것 같아. 검사가 뭐 어련하니까 이제 뭐 기소했지. 그치. 약간 이런 전제가 있는데. 근데 진짜 이건 좀 딴 얘기지만 고정재판부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약식 사건만 하는 그 재판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검사가 구공판, 그러니까 재판을 보내는 거랑 구약식, 그러니까 그냥 약식 재판으로 그냥 벌금형만 이렇게 하는 거랑은 그 일 처리 업무 강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식은 사실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모은 자료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사람 범죄 사실이 뭐예요 그것만 써서 그냥 붙이면 돼요. 근데 구공판 어쨌든 재판을 하나 보내려면 이거를 다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들을 다 분리를 하고 그럼 이제 공판 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판 검사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유죄 받으려면 뭘 해야 되고 증거가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설명해 줘야 돼.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소장 이것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구약식으로 보내는 것들이 그러니까 구공판보다는 그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좀 고기수나 아니면 이제 뭐 신입들이 이제 좀 쉬운 사건들 그런 것들은 이제 구약식을 많이 보내는데, 사실 구약식 하는 것들이 좀 덜 꼼꼼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좀 챙기는 게 덜 하기 때문에 사실 무죄가 잘 나요. 그래서 그 이제 구약식 벌금 나왔던 걸 이제 정식재판 청구하는 그 건들이 이제 고정재판부로 다 배속이 되는데, 고정재판부를 맡고 있는 공판검사는 거의 맨날 울죠. 무죄가 너무 잘 나요. 그러니까 그냥 기소해가지고 그냥 재판 받는 그런 사건들보다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들이 오히려 그 무죄가 많이 나니까 거기 재판부를 맡았다? 근데 그런 재판부는 사실 제일 막내한테 주죠. 그러니까 확실히 예를 들어서 뭐 법정형이 높은 이제 범죄들 형량이 높은 것들은 검사들도 그렇고 좀 더 꼼꼼해 확실히. 그러니까 뭐 증거관계도 더 따지고 법리적으로 더 따지는데, 우리 그냥 뭐 쌍방폭행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서로 뭐 진술 가지고도 그냥 뭐 벌금 30만 원 이렇게 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진술을 바꿔버리면 사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그치, 고정재판부에서는 무죄가 많이 나긴 하지. 증거 원래는 그게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증거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몇십 페이지 이상인가 하여튼 그 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거는 다시 검사한테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거를 증거 분리를 다시 해서 와라라고, 법이 바뀌었나 하여튼 그게 중간에 저 일하다가 중간에 하여튼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몇백 페이지 이제 넘은 사건들이 있는 경우는 수사검사실에 다시 보내요. 그럼 수사검사가 나는 이미 기소했는데 갑자기 그게 날라오는 거지. 날라와가지고 다시 하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그 체크해가지고 그 원래 이제 구공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그럼 실무관님이 그거 증거 목록 다 뽑아가지고 또 다시 붙이고 막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죠.
아, 맞아요. 해야지. 옛날에는 그냥 뭐 진짜 옛날, 진짜 완전 진짜 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시절에는 사실 뭐 아예 그 구공판도 우리가 증거 분리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그냥 모은 증거 그냥 다 보냈대요. 그러면 이제 판사들은 이제 판사가 오히려 막 혼내는 거야. 피고인한테 막 거의 검사처럼 막 그때는 범행 다투면 막 난리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범행 다투면 바로 구속시키고 막 이랬대요. 옛날 진짜 옛날 얘기는. 그거는 진짜 우리 할아버지 시절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엄격하죠 오히려. 이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막 재판 시간이 다 이제 세분화돼서 다 이제 통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오전 오후 재판하면 오전에 재판에서 다 부르는 거야. 나 언제 일지 모르고 앉아 있어. 그러다가 진짜 옛날에. 진짜 옛날에. 진짜 옛날에. 진짜 옛날에 진짜. 그쵸. 사실 그때 당시에 뭐 법원, 뭐 판사라 그러면 얼마나 뭐 이렇게 좀 했던 직업이니까. 이런 얘기 했을 때나 옛날에 뭐 그랬다면 피해자들이 일단 검사실 들어오면 옛날에는 막 시작했다고 막 이러. 근데 이게 너무 인권 침해적인 거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된 거 아니야? 이건 빼주세요. 아니 웃기긴 한데